자, 라플라스 갖고 회로를 해석하는 전반적인 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같이 되게 간단한 회로죠. 간단하게 저항이랑 인덕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간단한 회로인데, 이걸 갖고 일단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삥 돌려갖고 KVL을 우리가 써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KVL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VS는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 양변에다가 라플라스를 두다 씌워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타임 도메인은 라플라스 도메인의 어떠한 S 도메인의 어떤 값이 나타날 거고, R은 상수고 I가 이제 IS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플라스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저번에 S가 곱해지고 초기값이 빠진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을 했으면은 S가 곱해지고 초기값이 빠집니다. 이때 초기값이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들은 이제 SIS로 간단하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VS가 1, UT라고 했으니까 얘를 라플라스로 변환하면 뭐가 돼요? S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라플라스 변환하고 얘 변환하고 얘를 변환하고 다 해봤더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저걸 갖다가 라플라스 영역으로 오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 IS 값을 만약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IS는 IS 있으니까 얘랑 얘의 합을 갖다가 여기다가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네.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죠. 부분분수로. 네. 기억나죠? 그래서 부분분수 일단 L 앞으로 빼고 부분분수 나오면은 이런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K1과 K2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거와 이거를 갖다가 놓고 한 번은 S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고, 한 번은 곱하기 마이너스 L분의 R을 한 다음에 S 마이너스 R을 곱한 다음에 이번엔 S를 어디로 보내? L분의 마이너스 R로 보내면 K1과 K2가 계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K1과 K2가 계산이 된 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하면 돼요? 아, 얘는 다 계산했더니 S분의 R분의 1, 아이고, R분의 1에 S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S 1분의 R분의 K2는 마이너스 R분의 1, 이렇게 변신하게 되죠. 그쵸? 네. 그리고 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역변을 합니다. 역변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난 식이 라플라스로 넘어갑니다. 라플라스로 넘어가서 미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계산이 된 다음에 구분 분수로 나타내시고 다시 타임 도메인을 훅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라플라스 네. 도메인을 갖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뭐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 도메인에 해당되는 정확한 출력값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회로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거든요. LCDC 말고 과도기 상태,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이거를 과도 상태, 우리는 과도 응답으로 배웠어요. 배운 거는 어쨌든 트랜지언트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이거는 정상 상태라고 배웠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랑 스티디 스테이트가 뭐가 달랐죠? 예를 든다면 입력값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출력값은 만일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쳐요. 자, 컴패스터에다가 전압을 걸렸을 때랑 똑같겠죠? 그렇죠? 자, 걸리고 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이렇게 똑같이 갈 겁니다. 입력값도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안정화가 되어서 하나의 값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때 변하는 과정, 뭔가 입력값이 바뀌든 회로가 순간적으로 바뀌든 스위치가 물리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값이 변하고 있는 상태, 이때를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라플라스를 쓰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 라플라스를 쓰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스티디 스테이트와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모두를 가지고 모두를 한 번에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DC예요, AC예요? 교류예요, 직류예요? 직류 상태죠. 예. 근데 네. 이게 직류가 오든 교류가 오든 아니면 같이 오든 라플라스 쓰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어떠한 값으로 변하게 되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인덕터가 하나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1학기 마지막에 과도응답을 배우면서 계단응답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얘에 따라서 뭐 오버댐핑, 언더댐핑, 그 다음에 그 중간가 뭐 이런 거 막 나눠갖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을 많이 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미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늘겠죠. 혹은 적분이 하나씩 늘거나. 그리고 2차, 3차 가면은 2중적분, 3중적분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과정이 어땠죠? 굉장히 복잡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여러분이 1학기 때 기말고사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면은 이걸 갖다가 미분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기억이 하나 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라플라스를 쓰게 되면요. 미분방정식이 아무리 뭐 많든 적든지 간에 꽤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는 게 DC든 AC든 과도 상태든 정상 상태든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라플라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회로를 해석할 때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호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정확한 출력값을 내가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이거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봐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회로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모든 것을 라플라스로 데리고 가서 회로를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회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로를 갖다가 또 우리가 가지는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갖다가 라플라스 모델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 영역, 라플라스 영역에서 회로 소자를 먼저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입력값이 펄스가 오든 계단이 오든 램프가 오든 지수가 오든 아니면 교류가 오든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정상 상태든 과도 상태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값들을 우리는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인덕터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요 인덕터 있죠, 인덕터. 인덕터에서 아까 미분하는 과정에서 뭐가 됐었어요? 초기값이 빠졌죠. 네. 이걸 0으로 놓고 봤잖아요. 그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여기가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카페시터도 마찬가지고 인덕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계산할 때 이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거예요. 맞죠? 뭐가 됐던 네.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전류나 전압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덕터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캐패시터 값을 내가 해석할 때 이미 뭐 2V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인덕터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시점에 이미 거기로 전류가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초기 값, 라플라스의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은 저 초기 값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예전에 카페시터에 지나는 전류 구할 때 적분하지 않았나요? 적분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C가 붙는데 그 C가 뭐였죠? 초기 값이었죠? 네. 그죠? 그래서 그 초기 값을 라플라스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분텀이 계속 나오잖아. 얘네들이 카페시터 인덕터가 가지는 초기 값, 볼테이지나 커런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카페시터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초기 조건을 조금 봐줘야 합니다. 왜? 미분하는 과정에서 초기 값이 빠지게 되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라플라스로 해석하려면은 모든 회로들에 있는 소자들을 갖다가 라플라스 영역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는 R, I라는 거에다가 양쪽에다가 라플라스 씌워봅시다. 그러면은 정확히 쓰면 이거죠. S. 그러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넘어간 상태가 돼요. 자, 라플라스 정의에 의해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앞에 상수로 갖다가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일단 외우고 있는 거는 V는 RI입니다. 하지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또 뭐가 돼요? 라플라스 안에서도 라플라스 도메인의 V는 RI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한다? 아, 저항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도 R이구나. 그쵸? 네. 아, 저항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도 R이 되는구나. 정확히 말하면 라플라스 도메인의 임피던스가 R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자, 두 번째 인덕터 봐봅시다.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V는 L, D분의 DI였습니다. 앞에서 배울 때. 그래서 양쪽에다가 둘 다 라플라스 씌워봅시다. 자, V에다가 라플라스 씌우면은 라플라스 도메인의 V가 될 거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된다? S 곱해준 다음에 초기값을 빼준다고 했죠. 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L 곱하기 S 라플라시안 I의 초기값을 빼준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인덕터는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라고 본다면은 자, V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쵸? 네. 그럼 얘는 라플라스 도메인 가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인덕터는 SL이 되고 초기값 L, I의 0이 되는 것만큼 빼주게 되는구나. 일단 임피던스 자체는 요거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변환된 인덕터만 갖고 변환된 식을 보면은 일단 얘는 초기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쵸? 초기값을 빼주고 나머지만 본다면은 여기서 임피던스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SL이요. 그쵸? 얘가 임피던스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이때는 SL이 되는구나. 요거랑 저희랑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아직 라플라스 배우지 않았을 때 인덕터의 임피던스 뭘로 계산했었죠? J 오메가 L로 계산을 했었죠. 네. 그리고 얘가 컴플렉스 넘버의 그 계산에 의해서 S로 변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요? 네. 단순하게 J 오메가는 그냥 S로 놓고 풀어도 사실상 달라지지는 않겠죠? 아직까지는. 맞죠? 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 초기값이 빠진다라는 거.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에서 넘어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초기값이 무엇을 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앞에서와 다르게.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그 입장에서 예제 보면서.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컷페스트가 남겠죠. 네. 그렇죠? 컷페스트는 똑같습니다. 커런트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N 라플라스 넘어오고 C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SV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기값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초기값 빼고 나머지만 봐봅시다. V는 SC분의 1 I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라플라스 상태에서 컷페이스트의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J 오메가 C분의 1과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일에 초기 조건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도 없고 처음에 캐패시터가 아무것도 볼테이지가 없고 인덕터에서도 최초에 거기에 흐르고 있던 전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라플라스에서 저항 임피던스는 R, 인덕터 임피던스는 SL, 그 다음에 캐패시터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회로에서 해석을 했듯이 회로에서 안 지워져. 자, 회로에서 해석을 했듯이 얘네들이 각각 이제 다 저기로 바뀌는 거죠. 라플라스 임피던스로 바뀌는 거죠. 얘는 똑같이 ZR은 그냥 100이 될 거고 얘는 임피던스 변하면 뭐가 된다? SL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라플라스 바꿔 놨을 때 초기값을 정해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빼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더하기 초기값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회로를 라플라스로 완전히 변환을 시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아래서 했던 요 방식대로 그 문제를 갖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초기값? 초기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봤더니 자, 인덕터 먼저 봐볼게요. 그 저항은 없으니까.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인덕터가 있으면은 얘가 Z 인덕터고 이만큼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V 인덕터를 플러스 마이너스 둔다면은 이만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전화번이 될 거고 부호는 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고 LI의 0이 될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인덕터 임피던스가 있다고 친다면은 얘는 임피던스 변한 다음에 초기값이 빠지는 게 이쪽 위아래를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 잡고
L 곱하기 I 0만큼의 볼테이지가 빠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컵패스터는 어떨까요? 컵패스터는 이번에는 전류를 기준으로 하네요. 그죠? 자, 컵패스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컵패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SC분의 1이 되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잡읍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을 때 너는 이런 형태로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컵페이스트에 커런트가 흐른다면 임피던스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가 있으니까 이만큼 빠지는 것만큼 올라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건너뛰었나? 자, 다시 한번. 자, 차곡차곡 해봅시다. 자, 컵페이스트가 있어요. 컵페이스트가 있는데 이 커런트를 보면은 전류원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면은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전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전류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흐른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컵페이스트로 흐르는 전류 어떻게 돼요? 컵페이스트로 흐르는 전류? 얘가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 되고 얘는 C 컵페이스터에 걸리는 최초값 초기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맞죠? 교수님,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네. 건가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건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쳤을 때. 그럼 네. 얘는 컵페이스터는 그냥 임피던스 변신하고 이만큼 초기값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로를 변환할 때는 저항은 그냥 라플라스 영역에서 그냥 저항이 됩니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임피던스로 변신한 다음에 초기값이 빠져있는 형태로 변신이 돼요. 물론 이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얘를 갖다가 IL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변하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해석을 많이 할 때 뭘 느꼈었어요? 볼테이지를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게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우리가 KCL을 많이 썼어요. KVL을 많이 썼어요. 잘 기억해봐요. 어느 거 많이 썼죠? KVL을 훨씬 많이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볼테이지 쪽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렇게 놔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식만 바뀌는 것 정도가 되니까. 네. 아시겠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걸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볼테이지 놓고 푼다면은 자, 이 값 더하기 이 값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 임피던스 SC분의 1이 변하고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얘 곱하기 얘가 되니까 왼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분의 VC의 초기값이 더해지는 형태로 컵페이스터는 바뀌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변환된 거, 일단 우리가 예제 갖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모든 회로를 갖다가 라플라스 영역으로 다 변신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KCL, KVL 등등을 갖다가 그 회로를 해석을 해요. 그럼 S에 관련된 어떤 식들이 나올 거예요. 맞죠? 라플라스 안에서 KCL, KVL 넣었으니까. 그죠? 그랬을 네. 때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 갖다가 다 부분 분수로 확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인버스 역변환을 시켜서 타임 도메인에서 그 값을 구해내면은 우리는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 한번 봐봅시다. 자, 이 회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라플라스를 갖고 회로를 해석할 때는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볼 건데요. 하나는 스위치를 쓰는 회로. 두 번째는 직류와 AC, 그러니까 AC와 DC가 섞여 있는 회로. 세 번째는 입력값이 제 멋대로 변하는 회로. 요 세 가지를 보게 될 건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라플라스 쓰면 쉽게 계산된다는 거지 실제 보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식만 꼬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라플라스 쓰게 되면은 직류든 교도든 트랜지언트든 스티디 스테이트든 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일단 우리는 스위치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AC와 DC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포함한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초기값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초기값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 있는 스위치가 딱 닫히기 직전에 이 컵페이스터에 걸려있는 전압, 요 인덕터에 걸려있는 전류가 아마 초기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자, 초기값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청냐. 자, 초기값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왼쪽에 있는 회로 갖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닫기 전에 스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현재 없는 상태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그죠? 자, 열린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자, 여기서 명칭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코르 스티디 스테이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현재 24V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DC예요, AC예요? DC요. DC죠. 그렇죠? 네. 주파수는 0Hz입니다. 맞나요? 네. 자, 0Hz라면 여기는 컵페이스터는 오픈이에요, 숏이에요? 오픈이요. 오픈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저 컵페이스터를 좀 바꿔봅시다. 컵페이스터는 오픈이라고 했으니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겁나 안 지워진다. 지워버리고 여기와 여기가 컵페이스터에 걸리는 초기값 VC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DC가 들어오면은 오픈이에요, 숏이에요? 숏이요. 숏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인덕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인덕터는 숏이구나. 그리고 여기로 지나가는 IL의 0-값. 자, 소문자로 바꿉시다. 지금 시간 도메인 보는 거니까. 자, 저게 초기값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저 스위치를 닫기 전에 이 정상 상태에서 IL은 뭐고 VC는 뭐가 되냐를 좀 계산을 해봅시다. 자, VC 뭐가 되죠? 뭐 해결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VC 뭐가 되죠? V0에다가 R1 플러스 R2분의 R2, R3분의 뭐가 돼요? R3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봤더니 얼마예요? R1은 4고, R2는 8이고, R3는 12입니다. 그리고 12, 여기 V아웃 안 썼다. 앞에 있구나. 곱하기 V아웃은 24래요. 그럼 VC 제로는 뭐가 되나요? 12요. 그쵸? 12V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커패시터 양단에 맨 초기에 12V가 걸려 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가 12V면 여기도 12고 얘 0이잖아요. 그럼 IL은 뭘까요? 3분의 12분의 12니까 IL0은 뭐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 12고 여기 12V잖아. 1이요. 1A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돌려볼게요. 다시 원래로 돌아옵시다. 자, 회로를 내가 이거를 닫기 전에는 요 인덕터에 1A가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는 12V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딱 닫았어요. 연결됐습니다. 자, 연결이 된 순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너 저항은 이제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자, 이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좀 내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t가 0보다 큰 순간부터.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 회로 자체를 우리는 이제 라플라스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겨봤을 때 왼쪽에 있는 24는 24를 라플라스 씌우면 뭐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24 UT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T가 0부터 봤으니까. 네. 그래서 얘는 S분의 24가 됩니다. 그러면 저 4옴은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변하면 그냥 4죠. 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내려오다가 인덕터가 있어요.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뭐가 된다? SL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L 곱하기 I의 요만큼 볼테이지가 빠지는 거를 봤었죠. 네. 그리고 저항 얼마? 똑같이 12. 임피던스 표현합시다. 이제 12의 임피던스를 가집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뭘로 변한다? S C분의 1로 변한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초기값 때문에. 저 플러스 마이너스 뭘로 붙는다고 했죠? 앞에서 뭘로 붙는다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S분의 S 그쵸? VC요. 초기값이 붙는다고 했었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있으니까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C값이 없었다. C가 0.2 페럿이에요. L값은 2고. 자,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S분의 5요. S분의 5로 변신합니다. 얘는 뭐가 되죠? 아까 초기가 얼마? 12였으니까 S분의 12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덕터 SL이니까 얘는 뭘로 변해요? 2S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초기값 얼마였죠? 아까 1이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V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럼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S 도메인을 넘긴 다음에 KC의 KVA를 갖다가 이제 돌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I1이라고 두고 I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I1과 I2는 라플라스 도메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럼 I1 돌립시다. 좀 계산이 많아질 때는 좀 지울게요. 자, 1번 I1을 갖다가 삥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이쪽으로. 자, S분의 24가 더해졌습니다. 빼기 4 곱하기 I1만큼 빠졌죠. 빼기 네. 2S에 해당되는데 I1 빼기 I2만큼이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해지죠. 얼마만큼? 2만큼 더해집니다. 인덕터의 초기값에 의해서 걸리는 볼테이지 빼기 12에 I1 빼기 I2만큼이 빠지게 되고 이게 0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른쪽 루프 2번 오른쪽 루프 한번 돌려봅시다. 자, 여기서 출발합시다. 여기서 자, 10인데 I2 빼기 I1만큼이 빠질 거예요. 그죠? 저항이니까. 그 다음에 또 빠집니다. 얼마만큼? 2V만큼 빠질 거예요. 또 저항을 만나니까 빠집니다. 얼마만큼? 2S에 I2 빼기 I1만큼 빠집니다. 그다음에 또 SC분의 1에 I2만큼 임피던스가 빠질 거고 마지막으로 전압 빼기 S분의 12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구해졌으면은 이제 I1과 I2를 우리가 좀 정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정돈을 해보면은 그냥 정돈된 걸 말씀드릴게요. 자, I1은 뭐라고 써지냐? S 4S 제곱 플러스 29S 플러스 40분의 12S 제곱 플러스 17S 더하기 60으로 정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1과 I2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그리고 I2는 4S 제곱 플러스 29S 더하기 40이 돼요. 문자는 8S 플러스 6이 됩니다. 요 연립 정돈하는 거는 그냥 시간만 넘기니까 먼저 그냥 저것만 알려줄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요 IL 있죠. 요 IL. 저 IL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 IL은 뭐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I1 빼기 I2가 IL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얘를 또 계산을 해야겠네. I1 빼기 I2. 그럼 저거 두 개를 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 I1에서 I2를 빼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풀다가 수업 다 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푸는 겁니다. 1.85 S 플러스 5.4 네. 4S 제곱
플러스 29S 플러스 60이 됩니다. 이게 IL이에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럼 시간 날 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라플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L을 구해냈잖아요. 그럼 쟤를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데리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분자 봤더니 S가 있고 S 플러스 1.85가 있고 S 플러스 5.4가 있습니다. 저 세 개로 다 나눠야 되지 않을까? 부분분수로. 여기 세 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기서 A1, A2, A3 어떻게 구한다고요? 양변에 곱하면 A1은 S 곱하기 IL인데 이때 S는 0으로 만들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럼 S 곱해서가 얘 없어질 거고 얘 0, 0, 0, 0이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40분의 60 되지 않나요? 그죠? 1.5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1.5라고 나왔어요. A2 어떻게 구하죠? A2는 역시 S 플러스 1.85에 IL에다가 S를 얼로 보내요? 마이너스 1.85로 보내면 되겠죠? 네. 그럼 얘 사라지니까 거기다 S에다가 마이너스 1.85를 넣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0.76이 나옵니다.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0.76이 나와요. 같은 방식으로 A3 하면요. 얘는 0.26이 나옵니다. 자, 계산하고 식 정돈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갖고 일단은 제가 그 결과들을 단계마다 결과들을 써둘게요. 여러분이 이거 시간 날 때 하나씩 전개하면은 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 영역에서 모든 변수들이 다 정해졌죠. 그쵸? 네. 뭘로 정해졌어요, 얘는? 너는 S분의 1.50 빼기 S 플러스 1.85분의 0.76이 됐고, 마지막으로 S 플러스 5.4에 0.26이 되었구나.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건 뭐죠? 마지막 거는 라플라스를 인버스를 먹여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매칭되는 인버스 뭐가 되죠? S분의 1.5 뭐가 돼요? 1.5 UT 뺄게요. UT 한 번에 다 써드릴게요. 한 번에 1.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0.76에 이만큼 뭐가 된다고 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85t가 됩니다. 얘는 라플라스 오면 뭐가 되죠? 플러스 0.26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4t가 돼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t가 0보다 클 때만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체다가 ut를 곱해주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표시하든 ut를 해서 0보다 클 때만 이 값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왼쪽에는 회로가 이렇게 생겼을 때 t가 0에서 스위치가 딱 닫힌 순간 그 이후에 여기로 지나는
IL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식을 정돈하는 게 귀찮을 뿐인 거지 뭐 못할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라플라스를 쓰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고생을 할까요? 지금 인덕터가 하나 있고 컵패스터가 하나 있죠. 그죠? 네. 이미 2차 미방을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 좀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할지언정 계산하는 식 자체가 뭐 아주 뭐 난이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라플라스 통해서 푸는 첫 번째 케이스 스위치를 포함할 때 그리고 이 스위치는 t가 0이 된 그 순간 초기값이 있으니까 초기값까지 감안을 해서 나타나는 시간 도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스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입력값이 제 멋대로 변할 때예요.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스킵할게요. 이거 풀어봐도 괜찮은데 엄청나게 지성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가 함께 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랑 교류랑 함께 있는데 뭐냐면은 0초가 될 때까지는 15V로 Vin이 유지가 돼요. 근데 0초가 되는 순간 여기에 사인 웨이브가 합쳐져서 사인파가 합쳐져서 직류와 교류가 함께 있는 파형으로 변한 겁니다. 자, 이때 저기서 나타나는 Vout은 어떻게 되는가? 저 Vout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죠? 초기값을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초기값은 과거 무한대 시간부터 0초까지 이때 값이 보니까 15V가 Vin에 걸려 있습니다. DC인 상태죠. 그죠? DC가 되기 네. 때문에 인덕터는 뭐가 돼요? 셔트가 되고 컵페이스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립시다. 자, DC가 오랜 시간 동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컵페이스는 오픈이 되어 있고 얘는 셔트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자, 이랬을 때 얘는 2옴이고 얘는 3옴이고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흐르지 않겠죠? 그렇죠? 네. 여기로 지나는 전류는 얼마가 되고 있을까요? 분이 지금 15V죠? IL의 초기값은 뭐가 되고 있을까요? 3A. 그렇죠? 3A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전압은 뭐가 될까요? 이거 9V겠죠? 네. 얘도 9V겠죠? 3A 흐르니까. 그러면은 네. 컵페이스터의 초기값은 우리가 얼마다? 9V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초기값을 구했으니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얘를 전부 라플라스 형태로 회로를 우리가 바꿔줍니다. 자, 전압 Vin이 있어요. Vin이 있는데 Vin은 그냥 Vin S돔이라고 합시다. S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저항은 그대로 2죠. 임피던스가. 맞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는 저항도 역시 임피던스는 그냥 5가 될 겁니다. 자, C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일단 SC 분의 1이죠. 그러니까 OC, 아니 OC네. OS 분의 1일 거예요. 그죠? 네. 아니구나. 잠을 읽었어. 0.1표로 제가 쓰니까 S분의 10이 되겠네. 0.1분의 1이니까. 그죠? 그리고 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초기값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기값 S분의 VC의 제로 값이었으니까 VC 제로가 얼마 나왔죠? 9V 나왔죠? 그죠? 네. S분의 9의 초기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는 SL이니까 E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 마이너스 플러스 거꾸로 잡아준 다음에 L 곱하기 IL의 최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얼마?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6V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V 네. 아웃 S 그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다 넘어온 상태에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자, S 그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다 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준다? KC의 KV를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네. I1이라고 하고 얘를 I2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돌아봅시다. I1 갖고 한 바퀴 돌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V in 플러스가 되었고 빼기 2 I1 빼기 5에 I1 빼기 I2 빼기 S분의 10에 I1 빼기 I2 빼기 S분의 9는 0이 됩니다. 1번 루프 돌리면 그쵸? 네. 자, 1번 루프 그 다음에 2번 루프 돌면 어떻게 돼요? 이어서 출발할게요. 자, 더해집니다. 얼마만큼? S분의 9만큼 더해지고 빼기 S분의 10의 임피던스인데 I2에서 I1이 빠지는 것만큼 볼때가 떨어질 거고 또 5 곱하기 I2 빼기 I1만큼 또 볼테지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빼기 2S의 I2만큼 또 떨어지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하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6V가 되고 마이너스 3 I2가 되어서 얘는 0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V 아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V 아웃은 이쪽에 I2가 가니까 V 아웃은 3 곱하기 I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요 I2를 살리고 여기 보면 I1 얘는 I1과 I2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I1을 I2로 다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여기 I1들은 맞죠? 그죠? 네. 그잖아요. 여기서 지금 I1과 I2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번 식에서.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I2번 식에서
I1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I1에다 다 집어넣으면 뭐랑 뭐랑 관계가 나와요? V인과 I의 관계가 나오죠. I2의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Vout은 3 곱하기 I2라고 쓰니까 결국에는 Vin과 Vout의 관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I2를 구해야 됩니다. I2를 쭉 구하게 되면은 자, 이걸 갖다가 열심히 연립하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쭉 계산하게 되면은 I2는 S 플러스 2 14S제곱 플러스 51S 플러스 50 분의 42S 상승 더하기 162S제곱 플러스 306S 더하기 300이라는 아주 보기에도 간편한 I2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아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 다시 쓸게요. 미안해요. 왜 그랬을까? 자, I2는 14S S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51S 나누기 14 더하기 50 나누기 14 분의 42S 4승 더하기 153 S의 3승 더하기 1222 S의 제곱. 여러분의 미래가 좀 보이지 않나요? 기말고사를 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산해야겠죠?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요 I2로 갖다가 뭐 해야 돼요? I2로 갖다가 부분 분수로 쭉 전개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 뭔가 퉁건 우리 뭔가 하나 퉁거 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V인과 Vout을 놓고 폈는데 V인이 지금 사실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V는 어떻게 되죠? 그냥 쓰게 되면은 15 더하기 5 곱하기 사인 4t죠. t가 0보다 클 때. 맞죠? V인은. 그럼 V인의 라플라스는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는 어떻게 돼요? 15니까 S분의 15 더하기 5 곱하기 사인 4t의 라플라스 텀은 어떻게 되죠? S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또 4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V인을 요거를 갖다가 또 대입까지 해주시면 I2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자, I2가 저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쟤를 부분 분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부분 분수 나눠주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제곱도 있고 이것도 있네. 이거에 매칭되는 라플라스 폼이 옆에 있었나 찾아보면은 뭐 찾으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가봅시다.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뭘 이용해서? 허수를 사용을 해서 자 14의 S에 얘를 두 개 나누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J4 S 마이너스 J4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나눠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 요 근을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 뭐죠, 이거? 그 유명한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의 공식 뭐 대부분 할 수 있겠지만 암산으로 가능하죠. 그죠? 두 개 해를 빼봅시다. 자, 대충 암산으로 S 플러스 1.82 더하기 J의 0.5와 S 플러스 1.82의 마이너스 J 0.5가 나와요. 자, 이 차식을 전개하면 우리가 근의 공식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하는 텀 있죠. 그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나눠지는 걸 잘 보면은 서로가 콘주게이트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2차식이 전개됐을 때.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얘는 거를 쭉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저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쟤를 갖다가 부분 분수로 변신을 시켜야 됩니다. 부분 분수 변신시킨다 할 때 앞에서부터 텀 하나씩 해봅시다. S분의 A1 그죠? 플러스 S 플러스 J4와 S 마이너스 J4가 있습니다. 이때 얘를 B1과 B2라고 할 때 B1과 B2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에이, 모른 척 하지 말고 다 배웠습니다. 아이고 B1의 컨주게이트 형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서로 두 개가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죠. 지금 그쵸? 그래서 네. S 플러스 1.82에 더하기 J 0.5분의 얘를 B2라고 합시다. B2가 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S 플러스 1.82 마이너스 J 0.5분의 B2의 컨주게이트가 저 개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네. 그죠? 네. A1 어떻게 구해야 돼요? A1은 S 곱하기 I2화 상태에서 S를 0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나와요. S 곱하기 0 넣으면. 그리고 B2, B3도 역시 비슷하게 구해보면요. 아니, B1, B2도 비슷하게 구해보면은, 자, B2 같은 경우는 쭉 계산하면은 0.79, 각도로 14.0도가 나옵니다. B1은 0.834, 그 다음에 각도 마이너스 157도가 나오게 됩니다. 쭉 계산해보면 그렇게 돼요. 뭔가 앞으로 계산할 때 되게 즐거울 것 같죠? 구몬 수학 푸는 느낌 날 텐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나면요. 이거 갖다가 이제 다 인버스 합시다. 다 인버스 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S분의 3이죠. 그쵸? 네. 그럼 뭐가 돼요? 3. 얘는? 그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형태. 요 형태로 봤더니, 이거랑 매칭되는 라플라스 전개하는 게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네. 우리 저번 시간 라플라스 탭을 보여준 적 있죠? 그쵸? 네. 테이블에서 15번, 16번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봅시다. 저번에 챕터 13에서. 자, 챕터 13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워지면 어떡하지? 자, 아이고.
여기 있는 거랑 아주 몹시 유사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칭해 봅시다. 하나하나 매칭하면은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면요. 아주 재밌게 나오는데 여러분도 지금 기겁하고 있겠지만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왜 손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 회의감이 막 몰려오거든요. 자, 써봅시다. 마저 쓰게 되면요. 여기다가 1.67 코사인 4t 157도가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컨주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아이, 너무 똑같다. 이스파니셔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1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합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걸 합치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대로 그대로 컨주게이트 꼼으로 가게 되면요. 한번 할게요. 1.67의 코사인 4t 마이너스 157도가 나오고요. 오른쪽 거 넘어가게 되면은 1.576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82t 곱하기 코사인 0.5t 마이너스 14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I2가 이렇게 나와요. 라플라스 변을 해서 써보면. 그래서 V아웃은 뭐가 돼요? V아웃은 결국에 안 지워져. V아웃은 이게 I2니까 3 곱하기 I2 하게 되면 얘가 3 곱한 거가 되겠죠. 그쵸? 이게 V아웃이 될 겁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라플라스 풀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봐요. 한번.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일단 우리가 한번 예측 한번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 값이 되는 거고, 얘는 그 상수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가 높이가 3인 상태로. 그쵸? 그리고 얘를 봤더니, 초반에 주파수랑 다른 주파수 나왔네? 되게 느린 주파수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포넨셜이 붙어서 t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형태가 붙어요. 그럼 대충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좀 감이 오나요? 안 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가 매트릭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어떻게 꺼지지? 자, 보이나요? 네. 자, V1과 V2 나눴는데 3은 곱해졌고 아까 앞에 썼던 거 뒤에는 뒤에 있던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앞에 했던 거, 뒤에 했던 거, 그다음 마지막에 앞에와 뒤에 있던 거의 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래프 어디 갔어? 자, 이거 화면 좀 크게 해야겠네. 자, 요런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앞에 했던 거는 3 곱하기 3 했으니까 9를 근출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했던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같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뒤에 했던 거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트랜지언트 스테이트예요. 과도 상태에 해당되는 거, 앞에 있는 거는 정상 상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가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과도 상태가 관심이 없다고 친다면은 그냥 앞에서 배웠던 J-오메가 쓰는 거 있죠. 그거 통해서 이거 쭉 푸시면 돼요. 근데 라플라스를 썼더니 이런 과도 상태도 같이 포함이 돼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 자, 결론은 라플라스를 쓰면은 교류든 직류든 트랜지언트든 스테이트든 다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 단 계산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 노가다기 좀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더 난리예요. 더 난리. 더 난리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를 써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는 두 가지 케이스. 스위치와 직류 바이어스. 요 두 가지인데 여기는 회로 있죠. 여기는 회로에서만 여러분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거. 제가 만약 여기다가 하나만 살짝 꼬우면은 다들 멤버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컴퓨터도 잘 발달되어 있고 계산도 다 해주는데 굳이 막 이것까지 계산해서 한 번 실수 나서 점수 날라가고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직류 바이어스에서 풀 때 방금 했던 거,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고 풀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합니다. 맞죠? 그죠? 직류 바이어스는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이만큼씩이 복잡하고 꼬이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플라스를 통해서 회로를 푸는데 그 순서, 소자들이 라플라스에서 인피니스가 어떻게 되고 초이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KCL, KV를 넘긴 다음에 다시 시간 도면으로 넘어오는 것. 딱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별로 안 좋아하네. 근데 한바탕 할까? 한번. 아닙니다. 자, 계산은 생각보다 이거보다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라플라스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기도 있는데요. 전달 함수일 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실, 그 다음에 간단한 회로를 풀 줄 아는 능력 정도만 가지시면 되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 전달 함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아셨죠?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물론 앞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제어부터 시작해갖고 신호 처리까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친구입니다. 전달함수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달함수는 뭐고 전달함수 내에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라플라스를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는 회로 이론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 오늘 질문은 아니고요. 메일로 질문 보내라고 하신 거, 그거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풀어주시나요? 다음 주 화요일이랑 다음 주 수요일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는 질문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화요일 안에 다 못 풀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사실 미리 공부 안 하잖아. 전날 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미리 받은 질문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로 생긴 질문과 미리 받은 또 다른 질문들을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자, 저번 중간고사와 좀 다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기말고사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낮은 거는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문제를 쉽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각 챕터마다 요구했던 정확한 것들 트랜스폼을 한다던가 필터가 뭔지를 물어본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기말고사까지 잘 쳐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이 없으면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목요일날 이 시간에 마지막 진도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 많았어요. 네, 반장들. 네, 자, 다시 한번 해줄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봅시다.